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96조 암수능부터 하겠습니다. 암수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눈이 순응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책을 보겠습니다. 암수능시는 약한 빛이라도 수용하기 위해서 눈의 민감도 증가 줄치시고 동공 확대 줄치시고. 자, 망막은 신경생화적으로 변하여 시색소 하얗게 탈색 줄치세요. 근데 초기의 민감도가 100배 증가하여 5 내지 9분 후에 움뿔세포의 강민감 색소의 재생으로 평행에 도달한다. 전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처음에는 5, 6분간, 여기는 5에서 9분 선인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처음에 움뿔세포의 광민감 색소의 재생으로 평행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는 막대세포가 작용한다 했죠. 그죠? 시소에서 로놉신이 재생되면서 민감도가 1000에서 10만 배 증가해서 30에서 45분 후 평행에 도달하게 된다. 처음에 움뿔세포, 그 다음에 는 이제 막대세포가 작용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시색소가 하얗게 변하게 되는 것은요, 빛을 받으면은 탈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수능이든 명수능이든 간에 항상 탈색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명수능 보겠습니다. 97조. 명수능 시에는 빛이 강하니까, 자, 눈의 민감도는 감소, 줄치셔야 합니다. 눈의 민감도 감소합니다. 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밝으니까 뭐 눈이 아주 민감해지겠지, 예민해지겠지, 잘 보이니까. 그건 난센스고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밝으니까 굳이 민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크게 감소하고, 로놉신이 레티나가 옵신으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로놉신은 하얗게 되고, 자, 바로 이 과정인데, 그래서 이제 암수능시나 명수능시나 어차피 막대세포의 시색소인 로놉신은 분해가 됩니다. 레티나가 옵신에 분해되는 과정이 분해되게 되면 이제 시색소는 하얗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탈색한다 이래야 합니다. 그래서 암수능이나 명수능일 때 항상 시색소는 탈색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공은 축소 줄치시고, 그 다음에 가장 민감한 강도 항직색으로 이동한다 했었죠. 그죠? 전 시간에 프리키니 이동이라 하면서 낮에는 밝은 곳이 밝게 보이고 저녁에는 505나노베타인 청도색이 밝게 보인다 했습니다. 그래서 명수능 시에는 가장 민감한 강도가 항적색입니다. 즉 555나노베타다 이거죠. 그거 줄치시고, 그 다음에 망막의 pH는 7.3에서 7.0, 즉 약알칼리에서 중성으로 변합니다. 7.3에서 7.0입니다. 7.0에서 7.3이 아니라. 그래서 생화 과정은 자극을 받은 부위에서만 일어난다. 그냥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요짜서 잘 틀리는 게 아니라 pH 농도가 7.3에서 7.0인데 그걸 착각하시면 안 되고. 자, 야맹은 밤중에 잘 볼 수 없는 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요거는 원인만 보면 됩니다. 턱발성, 오고치병, 망막세소 변성, 비타민 A 결핍증, 맥락막과 망막의 강보면 병변, 그거를 줄치 놓으시고 눈에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맹은 밝은 장소에서보다는 어두운 장소에서 시력이 더 양호한 상태를 주맹이라 합니다. 즉 낮에 안 보인다 이거죠. 낮에 잘 안 보인다, 밤에 더 잘 보이더라. 원인은 축성시 신경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요 기억해야 됩니다. 야맹과 주맹의 그 원인들, 축성시 신경염, 그 다음에 전생맹, 그 다음에 각막이나 수인체의 동공중앙부의 혼탁 이랬습니다. 그거 줄치시는데, 특히 전생명 앞에서 이야기했고, 전생명이 이제 그 막대세포 단색형 색깔이겠죠. 그죠? 자, 각막이나 수인체의 동공중앙부의 혼탁은 뭐냐면은, 낮에는 이제 동공이 작아지잖아요. 그죠? 동공 조형을 해서 작아진단 말이야. 왜? 빛을 차단시키려고. 그러니까 이제 각막이나 수인체의 동공 중앙 부분에 빛이 통과하는 볼에 혼탁이 있다면은 동공이 작아지니까, 축소되니까 이제 빛이 통과 못하게 되겠죠. 근데 밤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공이 확대됩니다. 그죠? 확대되면서 이제 빛이 주변부로, 그 혼탁되어 있는 중심부에 혼탁되어 있는 주위로 빛이 통과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밤에 잘 보이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맹현상이 일어나더라. 자, 그 다음에 오늘 챕터 5 눈의 굴절, 그 중에서 조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09쪽입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앞에서 선모체 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더 기억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그 선모체근이 있죠. 그죠? 선모체근이 수축을 하면 앞쪽으로 이렇게 쏠린다 했습니다. 앞쪽으로 쏠리면은 이렇게 뭉쳐지면서
여기 선보체 소대는 이렇게 이완이 됩니다. 이완이 되더라. 이완됐죠, 그죠? 그러면 이제 수중체는 자체의 탄력성에 의해서 이렇게 볼록해집니다. 볼록해지면 이제 가까운 걸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둥그러지면서 가까운 걸 볼 수 있게 된다. 즉 근용을 시력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선모체근이 이제 이렇게 이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 뒤쪽으로 이렇게 퍼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잡아당깁니다. 뭐를 이렇게 선모체 소대를 잡아당기면서 각막은 이렇게 안쪽으로 납작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멀리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멀리를 볼 수. 자, 이렇게 가까이 볼 수 있게 되는 이게 조절을 뭐냐면 양성 조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멀리 볼 수 있도록 하는 조절을 음성 조절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뭐 조절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시험에도 자주 나오지만은 뭐 틀릴 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요 차례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절의 정의는 당연히 알 것이고, 첫째 줄에 망막이 흐르게 하게 맺힌 상으로부터 조절 자극이 발생하여, 여기에 저는 시험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조절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이 무엇이냐, 기작이 무엇이냐 하면 망막이 흐릿하게 맺힌 상입니다. 망막이 흐르게 맺힌 상을 이제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눈의 작용이 조절 작용이다. 이렇습니다. 망막이 흐르게 맺힌 상으로부터 조절 자극이 발생해서 수인체 안면의 굴절력을 증가시켜 근거리 물질상이 망막에 정확하게 맺히게 하는 과정. 요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조절. 자, 선모체근 수축 줄치시고, 오른쪽 선모체 소대 이완. 그 다음에 선모체, 수중체가 두꺼워짐 줄치시고, 굴절력 증가 줄치시고, 가까운 거 볼 수 있게 줄치시고, 양성 조절 줄치시고. 자, 그 다음에 선모체근 이완, 그 다음에 선모체 소대 수축. 저 밑에 수인체 얇아져 굴절력 감소 줄치시고, 먼 곳 줄치시고, 오른쪽 음성 조절 줄치시고. 그런 식으로 양성 조절과 음성 조절 그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자, 그런 식으로 나이가 들면 수인체가 노화돼 가지고 수인체 핵이 단단해져서 조절력 감소하겠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60세 줄치시고, 오른쪽 조절력 여기 1디옵타 줄치시면 됩니다. 60세 정도 되면은 조절력 1디옵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원점거리 1m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까이 1m 정도 떨어져야지 아주 잘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를 노안이라 하며 수인체 변화와 선모체 탄력이 감소하여야 한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근점과 원점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뭐 아마 안경과학 시간에 배웠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점은 조절을 최대로 했을 때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눈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의 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안각에서, 다시 말해서 수인체가 아주 두껍하게, 그러니까 동그랗게 되었을 때 볼 수 있는 그 점이 사실은 근점입니다. 안각의 정의로 보면은 원점은 조절을 전혀 하지 않고, 즉 음성 조절인 상태죠. 그죠?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가장 먼 거리의 점을 원점이랍니다. 그래서 조절력은 근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디옵타로 표시하는 것을 조절력입니다. 이거는 안경과 시간에도 나오니까 안각 시간에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60회 정도에서 조절력 1디옵타 정도 된다 하는 거, 그건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줄에 보면은, 둘째 줄에 보시면은 노안 줄치시고 조절 이상 발생. 노안은 조절 이상이지, 그죠? 수정체 이상으로 생기는 조절 이상입니다. 그래서 원시는 굴절 이상, 원시 굴절 이상 줄치면 됩니다. 즉 노안은 조절 이상이고 원시는 굴절 이상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안이 시작되게 되면은 읽어보겠습니다. 40대 전후부터 근거리 실장 후손 시야가 흐릿하고 불쾌감을 호소하는데, 줄치세요. 노안은 뭐로 처방하느냐? 최소한의 볼록렌즈로 처방한다. 최소한의 볼록렌즈로 처방하는 것이 노안입니다. 그 다음에 원시 줄치시고, 오른쪽 최대한의 플러스 방향의 렌즈로 처방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면 시간에는 왜 그런지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지금 비대면이다 보니까 칠판에다가 판설해 가면서 설명할 수 없는 게 유감입니다. 어찌됐든 요렇게 노안에서는 최소한의 볼록렌즈를 한다는 거, 그건 왜냐하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수정체의 조절력을 조금이라도 보존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이렇게 보완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보상을 해준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수정체는 본래 볼록렌즈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딱딱해지다 보니 그 볼록렌즈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100% 전부 다
돋보기로서 대안을 해주게 되면은, 대체를 해주게 되면은 수용체는 완전히 전혀 이제 점점 더 빨리 노화가 된다, 진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수용체가 어느 정도, 근데 수용체뿐만 아니라 옆에 같이 있는 선모체 소대와 선모체 근도 같이 이제 작용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할 일이 없어지면은 점점 더 노화가 심해지겠죠, 그죠? 즉 우리가 다시 말해가지고 완전히 팔다리를 갖다가 다른 어조개나 이런데 보조기구에다가 의존을 하게 되면은 팔에 다리에 전혀 힘이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볼록렌즈로 처방한다는 것. 원시와 근시, 비정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최대한의 플러스 방향 렌즈로 처방한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굴절 이상을 보겠는데, 굴절 이상에서는 우리가 시험에 나올 것을 원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시가 한 번씩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은 가벼운 원시는 조절력이 충분하면 불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심할 때에는 조절 눈피로 증상으로 써놨죠, 그죠? 여기서 조절 눈피로하는 증상 줄치시고, 조절 눈피로의 증상은 원시는 이제 가까운 게 잘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절을 하다 보니까, 심하게 하다 보니까 눈이 피로한 증상이 바로 조절 눈피로 증상이랍니다. 요런 뭐 시력감, 땀통, 두통, 눈의 충혈, 열감, 건조감 쭉 있는데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겁니다. 시력자 줄치시고, 조절 눈피로의 증상 바로 여기 들어있죠. 안구운동의 불균형, 여기까지입니다. 왜 안구운동의 불균형이야? 바로 위에 내사시가 있죠, 그죠? 애기들 같은 경우 원시인 경우에는 가까운 거를 볼 때 제대로 보이지 않으니까 과도한 조절하게 되거든요. 과도한 조절로 인해서 내사시가 발생하는데 그걸 조절성 내사시라거든요. 뒤에 사시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애기들 경우에 조절성 내사시로 인해서 안구 운동에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럴 때는 만약 볼록렌즈로 처방한다, 볼록렌즈로 처방한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요런 증상이 날 때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처방하는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볼록렌즈로 처방하는 게 답입니다. 자, 근시일은 둘째째로 보면은 2디옵타 정도 이하를 마이너스 2디옵타 경도, 2디옵타에서 6디옵타를 중등도, 마이너스 6디옵타 이상을 고도근시한다. 요 종류가 이제 1, 2, 3, 4 4개가 나와 있는데 뭐 대충 다 아실 것입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단순근시는 가장 흔하다. 각막과 수용체의 굴절력과 안구 길이의 불균형에 의해서 발생한다. 보통 50세에서 시작해서 18세에서 20세의 진행을 멈춘다. 그러니까 성장기가 끝나면 멈추는 것이 바로 단순근시입니다. 성장기가 끝나면, 왜 성장이 끝나면은 안구도 더 이상 커지지 않겠죠, 그죠? 안축장이 길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근시가 발생하는데, 이제 안구도 키가 멈추듯이 안구 크기도 멈추어지니까 보통 이런 경우를 이제 단순근시랍니다. 대부분 마이너스 6디옵타 이하더라, 즉 고도근시가 되기 전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력장애가 발생하여 독서시 책을 가까이 보는 경향이 있고, 외사의 외사시, 근육수, 눈피로, 두통, 안통, 눈꺼풀의 자극증상, 눈부심 등을 호소하고, 안경과 콘택트를 교정하고, 안경 처방 시 정상시력 교정되는 오목렌즈가 가장 약한 것으로 교정한다 써놨죠, 그죠? 이 말을 갖다 이해를 잘했는데, 오목렌즈 중 가장 약한 것은 바로 옆에 페이지에 있듯이 바로 옆에 있죠, 그죠? 아까 말했듯이 원시에서 최대한 플러스 방향 렌즈로 처방한다 할 때 제가 말했습니까? 비정시는 원시는 근시든 간에 전부 다 최대한의 플러스 방향을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목렌즈가 가장 약하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최대한의 렌즈다 이 뜻이에요, 그죠? 최대한의 플러스 방향의 렌즈더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인데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그 다음에 병적 근시가 있습니다. 병적 근시는 우리의 단순 근시처럼 보통 성장기 끝나면 멈춰야 되는데 이놈이 계속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안구 길이가 과도하게 길어져서 생기는 축성근시입니다. 축성근시. 주성근시 줄지 놓으시고, 자, 안구가 성인 크기에 도달하는데 계속 길어져 발생하는 것을 병적근시, 축성근시라더라. 안저 속에는 기쪽 코너스, 맥락망막 위치, 푸스 반전, 호랑이 무늬 안저, 디포도정 중심, 오목 출혈. 그 밑에 보면은 망막 열공, 망막 박리, 유리체가 요거 줄지 놓으세요. 그래서 병적근시에서 어떤 합병증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러면 이제 푸스 반전, 호랑이 무늬 안저 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밑에 망막 열공, 망막 박리, 유리체가 이거는 자주 나오니까 병적근시일 때 생기니까 잘 한번 보놓으세요. 그 다음에 거짓근시. 요 근시에서 가장 심히 많이 나온 것은 바로 당연 1등이 거짓근시입니다. 거짓근시는 뭐냐면은 원시가 교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 다 줄쳐야 됩니다. 원시가 교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근거리 작업이 장기간 계속될 때 조절 연축을 일으켜 근시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까지 줄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원시는
가까운 게 잘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근거리 작업을 계속해야 되잖아. 학생이라든지 안 그러면 아주 정밀한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조절을 심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조절 연축이 이제 조절이 선모체가 이제 수축이 풀리지 않는 게 조절 연축이라거든요. 선모체가 수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풀리지가 않는다 이거죠. 그럼 실제로 근시가 진행된 것은 아닌데도 가까운 그 씀만 볼 수 있고 멀리 보면은 멀리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근시라죠. 처음에는 내가 공부를 너무 해서 눈이 나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록 렌즈로 교정하도 안 되고 오목 렌즈로 교정하면 근시 상태가 더욱 악화되니까 이때는 마지막 줄에 조절 마비제를 접안해서 굴절 검사를 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조절 마비제를 접안하면요 바로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근시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안구 운동을 한다느니 돈 비싸게 주고 어디 가서 눈 운동 해가지고 안구 그 시력 교정 운동 뭐 이런 거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바로 요 거짓 근시 때문에 그런 이제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근시가 일어나는 것 중에 안구 화상 동건 수체 전 몰핀 정도 히스테리 근시의 가교 중인데 근시의 가교 중에 딱 줄치 놓으세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근시를 가교중하면 원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합병 근시는 뭐 간단히 말해서 다른 안질환에 의해서 같이 이제 거기에서 합병해서 결합해서 일어나는 근시가 바로 합병 근시입니다. 그 원인이 당뇨병, 백내장 진행 중 수행체의 경화, 스테로이드, 그 다음에 녹내장, 임신 초기, 외상후 선모체 마비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수인체 굴절 결정으로 근시가 심해진다. 이거 계기로 놓은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합병 근시가 다른 병으로 인해서 생기구나 하는 거 아시면 되고, 나중에 백내장에서 보시면은 수정체 핵이 이제 딱딱해지면서 그래서 일시적으로 굴절력이 높아지니까 가까운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제2의 시를 찾았다 이래야 하는데 그것은 백내장의 진행 과정이다 이렇다 하는 것은 백내장 시간에 또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근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